1991년 6월 16일 대한민국 연천의 작은 마을인 전고급에서 태어난 이명웅은 수백만 팬의 마음속에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33세의 그는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슬픔, 성공, 사랑에 대한 감정적인 이야기를 가진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은 영광의 높은 음과 슬픔의 낮은 음으로 뒤섞인 긴 발라드와 같았습니다. 시골의 겸손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 음악계의 빛나는 스타가 되었지만 그 영광 뒤에는 그가 묵묵히 견뎌낸 정신적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키워낸 어머니는 그가 겪은 고통을 직접 목격했고 그녀의 입을 통해 이명웅의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다가온다. 이명웅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배우로서의 실패도, 명예에 대한 압박도, 여론의 비난도 아니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큰 정신적 지지자로 여겼던 형 이명재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영재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이명웅은 불과 24살이었고 자신의 음악적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보다 5살 많은 그의 형은 똑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가족이 가난과 변방의 혹독한 환경에 직면했던 전고급에서의 힘든 생활로부터 그를 항상 보호해 주었습니다. 영재가 세상을 떠난 날, 이명웅은 서울의 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지역 음악 경연 대회를 준비하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전화 통화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들었다. 영웅아, 내 오빠가 살지 못했어. 영재는 국경 근처의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는 제작진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리허설을 끝내지 못한 채 연천으로 돌아갔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동생이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빛났던 그의 얼굴은 이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꽉 잡았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형을 잃었다는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영재는 친형일 뿐만 아니라 이명웅이 음악을 하는데 영감을 준 사람이기도 하다. 영재는 어린 시절 그에게 전통 민요를 불러주며 잠들었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그에게 처음으로 마이크를 사주었다. 영재는 영훈가, 노래를 잘해야 온 세상이 내 목소리를 알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격려가 그의 마음에 불이 되었지만 그가 떠나자 그 불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이명웅은 점차 소극적이 되어 종종 형의 옛방에 혼자 앉아 유품을 보며 형과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그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의 일부가 되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명웅의 선수 생활은 땀과 눈물, 그리고 기억에 남는 영광의 순간으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전고급의 가난한 노동자 가문에서 태어나 북한 국경 근처의 들판과 먼지 낀 길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그의 세 형제를 키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으며 더운 여름밤에는 라디오를 따라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는 17살 때부터 지역 행사에서 공연을 시작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작은 카페와 마을 축제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할 기회는 없었지만 오래된 책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스스로 음악을 배웠고 집 뒤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매일 부지런히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2016년 이명웅은 25세의 나이로 TV 음악 재능 쇼인 미스터 트롯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진실한 연주 스타일로 심사위원과 청중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쇼의 챔피언이 되어 공식적으로 연예계에 진출했습니다. 그가 결승전에서 선보인 노래 마이 스타리 러브는 큰 인기를 얻어 차트 1위를 차지하며 그를 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연천에 알려지지 않은 소년에서 시작해 한국의 트로트 왕자로 성장하여 가장 큰 무대에서 공연하며 수백만 명의 팬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몇 년은 이명웅의 전성기였다. 그는 트러스트 인 미, 히어로, 러브 얼웨이즈, 레온 어웨이와 같은 히트곡을 연달아 발표했으며 각 곡마다 깊은 가사와 마음을 울리는 멜로디로 그만의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데뷔 앨범 아이머로 2020는 100만 장 이상 판매되어 현대 한국 음악 산업에서 보기 드문 기록이다. 그는 최우수 신인상부터 올해의 가수상까지 수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며 젊은 세대 트로트 음악 팬들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청중은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매 공연에서 보여주는 겸손과 성실함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이명웅은 유명해지기 전까지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2014년에는 지역 음악 경연 대회에 참가했으나 목소리가 너무 시골스럽다는 이유로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는 그날 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발치에 흩어져 있는 경품 추첨 전단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탈락했기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 너무나 멀어 보여서 무력감을 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전고급을 벗어날 만한 재능이 있는지 오랜 수련이 허무하게 끝날지 의아해했다. 그의 성공 이후에도 명예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는 여러 번 울기도 했습니다. 2021년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사생활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져 일부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고 건강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녹음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어느 날 4시간 동안의 콘서트가 끝난 뒤 그는 대기실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지치고 압박감에 울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피로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청중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청중의 사랑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운 한 남자의 강철 같은 의지를 증명해 줍니다. 이명웅은 단지 명예나 돈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진정한 성취란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능력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전고급의 지역음악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이죠. 그는 어린 시절에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2년 31세의 나이로 고향의 임영웅금악센터를 개관하며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역 주민 앞에 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연천의 아이들에게 음악은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센터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연 수입의 많은 부분을 투자에 사용해야 했고 재정적 어려움과 많은 사람의 의심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서울과 연천을 오가며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아이들이 센터로 들어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람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센터는 단순히 음악 훈련을 하는 곳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자신보다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꿈을 맡기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가 항상 추구하는 또 다른 업적은 트로트 음악을 젊은 청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구식 장르로 여기지만 그는 전통과 현대성을 결합한 노래를 작곡하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발매한 앨범 비욘드 더 스타즈는 그런 노력의 결과물로 트로트 사운드를 지녔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편곡한 곡들로 젊은 층과 노년층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는 티로티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세대가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티로트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 번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끔씩 비판적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실험했습니다. 이명웅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영재가 죽은 후 그는 형을 위해 노래를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의 아름다운 추억, 끝없는 그리움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펜을 잡을 때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들은 모두 그의 마음의 고통처럼 미완성이었습니다. 그가 갈망하는 가장 큰 성취, 즉 영재가 살아있고 그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온전한 가족은 여전히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다. 이명웅의 사랑과 결혼은 숨겨진 구석이 많은 이야기다. 33살의 나이에 아직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적도 없고 가정을 꾸린 적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깊은 연애를 경험했고 그때마다 잊을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연천에서 자주 공연을 하던 카페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김지은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은은 그의 첫사랑이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진심 어린 걱정은 그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그들은 2년 동안 서로를 사랑했고 종종 저녁마다 시골길을 함께 걸으며 함께할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음악을 하기 위해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지은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연천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고 그는 그녀의 마지막 편지를 간직했다. 영웅아, 빛나렴. 멀리서 늘 응원할게. 그 첫사랑은 그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른 인간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은을 결코 잊지 못했다. 33세, 이미 유명해진 그는 연천으로 돌아와 현재는 문을 닫은 옛 다방 앞에 서서 그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다른 일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해했고 그런 후회가 그의 마음의 일부가 되었음니